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네, 오늘은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복지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먼저 떠오르는 게 임대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을 좀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공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놓고 보면 혜택일 수 있겠지만, 공짜를 계속 좋아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인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는 제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임대 아파트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사람인 거죠. 임대 아파트 제도의 취지는 좋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 보통 월세 막 10만 원짜리도 있고 하던데, 영구 임대 아파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죠. 영구히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추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제도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첫째,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계층을 역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생활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를 극복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저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요. 물론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는 다른 제도일 수 있어요.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을 활용하기도 하고, 청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주택에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삶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되고 임대주택 제도가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가 임대주택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살아보게 되면요, 그 이상의 비용을 주거에 지출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고 하면 굉장한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가령 집을 사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임대 아파트로 제공되는 아파트는 제가 주변 지인들 임대 아파트 사는 경우가 있어서 방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만, 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24평 아파트에 월세 15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수준의 24평의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매수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대출 빚을 갚아야 돼요. 매수 가격이 보통은 수억대니까요. 그러면은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15만 원을 내고 살아봤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사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소득이나 자산을 늘리지 않고 사는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한번 살아보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은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많이 봤던 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이제 주거비가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줄어들죠. 이 경우에 이거를 저축으로 돌리면은, 그러니까 임대주택 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나 그냥 생활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하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의 예를 들어보면요, 부부로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고 지금 결혼한 지 한 7년가량 됐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처음에 빌라를 사서 들어갔어요. 대출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로 대출 빚으로 한 달 100만 원 넘게 갚고 그랬는데, 현재는 부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한 15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자산을 축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아이도 없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거주비가 줄어들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소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비로 돌아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쓰는 습관만 생기고 소비 습관만 늘어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도 큰 영향을 끼치죠. 내가 소득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만 늘어난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게 점점 더 계층을 역전하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 생활 수준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에 강남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검소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정말 부자인 분들은 돈도 쓰고 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생각보다 강남의 아파트 자가로 소유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소비도 잘 결제하시고
아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쿠팡에서 항상 최저가 찾아서 구매를 하고 가성비 따지면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과거에 지방에서 근무를 할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차량 같은 어떤 물품들의 더 소비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지방 지역인 경우에 서울 강남에 비해서 훨씬 더 생활 수준이 높아요. 왜냐? 거주비가 적기 때문에. 생활비가 높으니까 예를 들면 차량에도 더 많은 돈을 쏟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데 비용을 많이 쓰게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 아파트라 본질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인간이 거주비가 줄어들면 저축을 하면은 최선의 상황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평소에 쓰는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소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점점 더 계층을 역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가 제가 생각하는 임대 아파트의 단점이에요. 둘째, 주변에서의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곱지는 못하죠. 이런 시선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를 보내도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부모들도 꽤 많죠. 저도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봤으니까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차별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저의 경우라면 굳이 내 아이들에게 이런 인식을 당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원래 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야 부동산 값이 오르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 그리고 학군지로 변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혹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역이나 이런 상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게 주변 사회나 주변 집단을 중요시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은 주변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신에게 더 기대하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부분은 이런 방향성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는 임대 아파트 제도를 바꿨으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방구석 전문가의 말이니까 그냥 넘겨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임대 아파트 개선 방향은 이래요. 저는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절대 반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아지려는 의지 자체를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요. 물론 이분들은 주거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치로 삼지만, 저는 이런 제도는 개인이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빼앗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지금도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임대 아파트 기한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차례는 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국민연금처럼 강제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축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구성하면은 임대주택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사회에서 나오면서 자산을 들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줄어드는 데다가 임대차 보증금,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것도 마련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축적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마인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복지제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임대 아파트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복지제도의 본질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패한 사람들의 패자부활전을 돕는 개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혜택을 계속해서 주는 이런 복지제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으로 인해서 일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고, 저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자유의지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는 자산을 축적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약간은 누군가 끌어줄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으는 것의 중요성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모아보게 되면은, 내가 자산이 늘어나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나 사람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대주택도 이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지원해서 그냥 사람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제도에 계속해서 살게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복지 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거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